부동산 리츠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조각 투자입니다. 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과 주식의 장기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리츠는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투자자는 소액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며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리츠는 일정한 배당 수익을 제공하며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 황금성이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리츠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부동산 리츠 안전한 조각 투자의 새로운 흐름을 만나보세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실물 부동산 개발사업,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형태로 설립, 운영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투명화, 효율화를 추진하며 부동산 관련 자본시장의 성장을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는데 첫 번째 1년 외환위기, IMF라고도 하죠. 이 외환위기 이후에 2001년도에 국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리츠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펀드와 함께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리츠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간접적인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간접 투자로서 그 안정성을 높여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는 세 가지의 형태의 회사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관리 리츠라고 해서 실체형 리츠입니다. 회사의 형태를 리츠인데요. 이 회사는 설립 시 설립 자본금이 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최저 자본금이 70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상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라고 해서 SPC 형태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설립 자본금은 2억 이상이면 되고 최저 자본금은 50억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없어도 됩니다. SPC 형태이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 AMC라고 하는 회사에 위탁을 운영할 수 있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의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도 하는데요. 이 회사도 위탁관리 리츠와 마찬가지로 명목 회사 형태, SPC 형태의 회사이고요. 따라서 상근 인력은 없어도 되고 설립 자본금은 3억, 최저 자본금은 50억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국토교통부의 인가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 2001년도에 국내에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법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한 크게 봐서 세 가지 형태의 회사가 있는데요.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인 AMC, 자본금 70억이 있어야 되고 상근하는 전문 인력이 5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회사, 실체형 자기관리회사, 위탁관리 형태, 기업 구조조정 리츠 형태의 세 가지 형태의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이 있어야 되고요. 상근하는 전문 인력은 3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형태, 크게 봐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 구조조정 CR 리츠는 이 AMC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고 함께 자산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90의 그 이익을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90% 이상의 의무 배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인세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법인세가 감면된 이익을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 리츠의 다른 여타 금융 상품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2001년도에 마무리되면서 들어온 그런 제도인데요. 2001년도 5월 7일 날 도입이 되었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을 유동화하기 쉽게 리츠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유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업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2001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자본금이 500억 이상을 갖추어야 이 회사의 형태가 국토교통부에서 인가가 나는 요건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7년, 2010년, 12년 계속 이 제도의 법률이 완화가 돼서 여러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2007년도에 개발 리츠 상품이 저희 리츠에서 도입이 돼서 이 자금 개발 분야,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PF 대출이 거의 축소되어서 저희 리츠가 활용이 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규모가 크게 완화돼서 100억으로 완화가 돼서 이 리츠가 크게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국내 많은 저축은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리츠가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확대돼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부동산들 미분양이 크게 확대됐고, 이때 건설회사, 시행사들이 숫자가 부도가 나서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리츠, 특히 이 AM 개발 리츠, 게임사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부동산 개발 리츠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리츠가 또 제도를 완화해서 이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제도를 많이 완화를 해서 이 리츠가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자본시장법과 비교될 수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펀드와 아직까지도 시장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부동산 펀드는 200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시장 규모는 2배 이상, 저희 리츠와 비교해서 2배 이상 아직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완화가 됐긴 했지만 규제 일변도의 그런 제도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더 큰 폭의
제도 완화가, 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츠가 1960년도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이 상장된 리츠, 즉 일반인들이 공모된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공모된 리츠 미국은 206개이고 약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미국 리츠 운영되고 있는 게 1610조 정도 되는데 4%가 공모돼서 국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리츠 제도가 들어와서 약 0.33%의 비율로 공모가 되고 있어서 공모 비율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공모 비율이 5.2%, 1993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도입이 돼서 5조가 공모가 돼서 시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2000년도에 도입이 돼서 밀개의 리츠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51조고 비율로는 공모 비율이 6.7% 정도, 우리보다는 한 20배 정도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리츠가 도입이 됐고 10개의 리츠가 공모돼서 약 92조, 지금 우리 전체 리츠의 규모와 비슷한데요. 공모 리츠가 92조 정도 되고 7.2% 주요국의 그 상장된 리츠를 비교해 보면 국내 리츠가 0.33%, 너무 적은 비율로 공모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